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 몸에는 나의 면역력과 혈관 건강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발전소가 5대 있다. 이 발전소들을 생생하게 가동시키는 방법,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발전소라고 하니까 약간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발전소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 몸이 생명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이죠. 전력이 너무 과하게 전달되어서도 안 되고 또 부족하게 전달되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적정하게 전달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이쯤 했으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발전소의 정체를 이미 짐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발전소의 정체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결정하며 갱년기 성인에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호르몬의 어원은 그리스에서 왔죠. 북도우다, 흥분시키다는 의미를 가진 생체 유지에 필요한 체내 물질로서 세포 조직의 성장,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콩팥 기능을 유지하고 위장관 운동을 조절해서 소화 기능을 돕고 모유를 분비하는 등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어떤 생체 기능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당, 체온, 삼투압 등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호르몬이 노화가 된다,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이 늙고 노화가 되면서 우리가 질병의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보통 우리가 40 전후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갱년기, 남성이나 여성이나 피할 수 없는 갱년기가 바로 이 호르몬의 노화와 맞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5대의 발전소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5대의 발전소, 그래서 많은 호르몬들이 있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5대 호르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어 호르몬인 비타민 D, 항산화 호르몬인 멜라토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그리고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두각을 가진 호르몬인 인슐린, 그리고 생체 유지와 재생의 기능을 담당하는 성장 호르몬, 이 5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비타민 D는 저는 항상 디펜스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혈관 청소, 특히 또 여성에서는 뼈 건강, 그리고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비타민 D는 혈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D가 충분하게 분비가 된다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나오도록 하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D는 또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혈압을 높이는 효소 중에 하나가 레닌이 있는데요. 비타민 D는 레닌이 필요 이상으로 분비되는 것을 막아서 혈압 상승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분해가 잘 이루어져서 고지혈증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비타민 D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법. 제가 항상 30 이상을 유지하자고 말씀드리죠. 가장 간단합니다. 낮에 햇빛을 받으면서 적절한 야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햇빛을 받고 야외 활동하는 것, 이것이 비타민 D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측정해서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다, 10,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건강기능식품이나 비타민 D 주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치의와 고려해 보시고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 저는 버섯과 시래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수면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가장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항산화 활성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진 비타민 E보다도 2배나 높은 활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의 장점은 뭐죠? 호르몬이기 때문에 세포막 통과가 쉽고 내 세포와 혈관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세포의 보호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멜라토닌 분비가 치매 예방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잠이 들기 2시간 전 분비가 되기 시작하다가 잠이 들면 보통 자정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많이 분비가 되죠. 근데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것은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낮에 햇빛을 받았을 때 송가선에서 만들어져 있다가 밤에 빛이 완벽히 차단되고 깊은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 최고조로 분비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TV와 조명을 확실하게 꺼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잘 방어하기 위해서 소쿠리나 지역 같은 데 넣어가지고 저 멀리 두는, 그 정도 수고 정도는 해주셔야지 멜라토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풍부한 식품으로 체리를 추천드립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워낙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완전히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몸을 지켜주고 우울증을 예방해주는 가장 강력한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인데요. 자, 세로토닌에 의해서는 이 호르몬 피드백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르몬 피드백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호르몬이 적절하게 조절되고 분비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10P, 10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0번 웃고 10번 칭찬하자. 우리 테레사 수녀가 선행하는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면역세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기분 좋게 웃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고 좋은 선행을 베풀 때 세로토닌 분비 역시 매우 활성화됩니다. 저는 세로토닌이 풍부한 음식으로 굴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 인슐린 호르몬이죠. 인슐린 호르몬은 에너지 호르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가게 되면 우리 몸에 경고를 보내죠. 왜냐하면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고인슐린 혈증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염증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 탄수화물 중독,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게 하면 염증 호르몬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인슐린은 섭취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세포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넣어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 몸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수 호르몬입니다. 근데 한국인은 인슐린 기능이 선천적으로 떨어집니다.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서양인에 비해서 베타세포의 크기가 절반입니다. 따라서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칼로리 섭취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당뇨병 유병률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슐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제가 최근에 낸 책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대체로 보면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이렇게 젓가락이나 수저가 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만히 바꾸자는 거죠. 채소를 먼저 한번 먹고 단백질 한번 먹고 밥을 먹고 다음에 또 채소에 젓가락이 한번 들어가고 뭐 생선이 있다면 생선에 한번 가고 밥을 먹고 채소에 한번 가고 계란을 먹고 밥을 먹고 이렇게 채소, 비채소, 밥의 순서로 식사 순서를 거꾸로 하시게 되면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게 되는 최적의 식사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세약과 노화를 막아주는 호르몬입니다. 세포 재생, 비만 방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죠. 자, 성장 호르몬은 뇌 하부에 위치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6가지 호르몬 중에 하나로 191개로 구성된 거의 단백질에 가까운 폴리펩타이드 호르몬입니다. 언제 만들어질까요? 깊은 잠을 잘 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졸릴 때 잠을 잔다. 낮에 졸거나 자지 않는다. 졸릴 때만 잠자리에 들고 10분 이내에 잠이 오지 않으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가지기 위해서 낮에 햇빛을 쐬고 밤에 불빛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숙면요법을 잘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의 창고는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손허벅지 운동 하루에 300개 우리 구독자분들 잘 하고 계시죠.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체중에서 K만 뺀 6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하루 60g의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십시오. 70kg이라면 70g이 되겠죠. 자, 성장호르몬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음식으로 저는 닭고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5가지 호르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도한 내장지방 축적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막아주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면서 혈관 기능을 좋게 하는 호르몬들이죠. 이 호르몬들의 5가지 공통점은 우리 내장지방이 늘어나면서 우리 몸이 염증 상태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되면 우리 몸이 겨울로 착각해서 체지방을 축적시키는 겨울 효과를 접어드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멜라토닌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항산화 역할을 하면서 셀룰라이트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로토닌은 폭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면 체지방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허리둘레에 축적되는 내장지방을 잘 분해해서 우리 몸에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근육이 늘려져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저는 내 몸에는 나의 면역력과 혈관 건강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발전소가 5개 있다.
그 정체는 바로 호르몬이었고, 이 호르몬을 생생하게 가동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잘 실천하고 계실 것 같지만 이 호르몬의 중요성을 더욱더 깨닫고 호르몬을 잘 보살피는 지혜로운 건강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쾌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